네, 코리아 빅시장 박근호 이사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이사님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들 한번 쭉 보죠. 네, 환율이 계속 약간 1,400원대 초반에서 움직입니다. 네. 이제 셧다운 얘기가 이제 뭐 지수가 계속 고점 찍었을 때는 이제 증시 주요 이슈들이 뭐 얼마까지 더 갈 거냐, 얼마까지 간다, 뭐 몇을 넘었다, 최고치 경신다 뉴스가 전부 다 그걸로 이제 도배가 돼 있었었는데 요즘에는 이 셧다운 얘기만 가정 나와서 요거를 첫 번째 이슈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 오늘 시장에서도 초반에는 뉴욕 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쳤다가 오후장에는 이제 좀 덜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불편하죠. 네. 네.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돼서는 뭐 계속해서 아주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계속 나오네요. 3.3주 재고 붕괴 이건 뭔 얘기입니까? 3.3주 이제 생산을 안 하고 현재 쌓여있는 생산하는 업체에서 쌓여있는 재고만 갖고 구매자들한테 출하를 할 수 있는 양을 시간으로 이제 계산을 한 거죠. 우리가 생산을 안 해도 3.3주 정도는 이제 물건을 출하를 할 수 있다 이건데 보통 그동안의 관례로 봤을 때 한 뭐 짧으면 6주, 길면 8주, 보통 7주 내외가 이제 재고 수준이었었는데 2달 정도네 대략.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2주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해졌고 삼성전자는 6주 정도로 좀 약간 러프한 수준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 재고라는 것은 생산하는 업체들도 재고가 있지만 구매자들도 재고가 있거든요. 항상 갖고 있어야죠. 근데 구매자들 재고 지금 10주 수준이라고 합니다. 10주 수준인데 이게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반도체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외국에 이제 뭐 빅테크들이나 이런 쪽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맺을 때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으로 이제 계약을 해서 그 가격을 이제 동결을 시켜서 계약을 하거든요. 도매 계약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제 11월부터 내년 뭐 4월까지 6개월을 계약을 해줬을 때 금액을 뭐 개당 뭐 $5, $6 이렇게 딱 해서 6개월 동안 똑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이거죠. 그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가격으로 하는데 이제 이게 지금 공급자 위주로 그 가격 형성이 협상력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수급이 깨진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를 과거에 이제 반도체들 가격을 보면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가격의 상승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지금 재고가 굉장히 타이트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매출이 한 30% 정도 늘었죠. 이게 이것과 관련돼서 디램 부족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약간 생산을 좀 할수록 계속 팔린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예. 공급이 타이트해지니까 가격은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소캠 얘기까지 나온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소캠이 지금 시작을 이미 한 건가요? 아니면 준비 중인 건가요? 지금 소캠이 2세대까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DDR5 엔비디아가 만든 DDR5의 어떤 신규 모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2세대까지 좀 나와서 엔비디아 쪽에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버 교체, 실질적으로 서버가 지금 만들어지는 것보다도 그 서버 기존에 있던 걸 교체하는 이게 이제 그 트렌드 포스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제가 아주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왜 봉이 김선들 같은 노릇을 할 수밖에 없냐면 엔비디아 GPU를 60% 성능으로 3년을 돌리면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적으로 교체 수요, 저는 신규 수요보다 교체 수요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GDDR7 그다음에 지금 DDR4가 지금 5보다 가격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이제 DDR5 쪽을 계속 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알고 계시는 대로 HBM 쪽으로 라인들이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D램이 계속 부족 현상으로 중장기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 가격이 뭐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에 반도체 사이클 관련돼서 리포트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아마 읽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 보면 역대 가장 긴 사이클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엑사원 이건 이제 LG의 이제 LLM 모델인데 엑사원으로 휴머노이드를 만든다. 네. 이제 세계 이제 뭐 2개 업체와 1개 기관 이제 한국기술연구원 키스트죠. 키스트랑 LG전자랑 LG AI 연구원 이제 3개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데 4년 뒤에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아기를 걷듯이 걷는 로봇이 아니라 반려 로봇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정말로 이제 뭐 말 그대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이제 요 액추에이터. 그래서 로보틱 이게 어제 2시 15분에 기사화가 된 내용인데 이제 로보티즈가 관련이 있잖아요. LG 쪽에. 그렇죠. 근데 이 기사 나온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좀 다시 빠져갖고 좀 끝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시장에서는 뭐 당연히 로보티즈가 액추에이터를 하기 때문에 일단 뭐 가장 좀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4년 뒤에 물론 연구 개발할 때도 액추에이터가 들어가지만 4년 뒤에 시제품이 나올 때까지는 좀 약간 릴드 타임이 좀 너무 긴 편이긴 합니다. 네. 지금은 일단 기대감이라는 얘기네요. 네네. 네네. 그리고 사실 그 사이에 로보티즈가 로봇 중에서 사실은 제일 셌어요. 네.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맞습니다.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글로벌 차 시장 성장하는데 현대차 기업 관세 실적 브레이크. 예, 뭐 이거는 예상했던 바이긴 합니다. 네, 2분기에 이제 현대차가 관세로 한 8천억 정도 들었고 3분기에 1조 3천억 정도 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차 시장 성장하는데 근데 내용을 보면 미국에서 성장했다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중국이랑 남미, 유럽 쪽, 뭐 그러겠죠. 네, 유럽이 이제 전기차가 전년 대비해서 20%, 하이브리드가 30%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스텔란티스 미국 뭐 회사라고 할 수도 미국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스텔란티스 그다음에 닛산, 혼다도 상반기 적자를 냈어요. 네. 현대기아차는 뭐 사실 뭐 나름대로 실적은 나쁘진 않은데 도요타도 전년 대비해서 20% 정도 일단 실적이 줄은 걸 지금 시장에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현대차 기아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니 실적은 괜찮은데 노이즈들이 너무 많아 이러시는 네.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시면 이제 10월 1일부터 미국 시간 현지 시간 10월 1일부터 그러니까 아마 오늘 자정이 되겠죠. 그때부터 그 전기차 보조금 이제 이게 중단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대응들이 나올 텐데 현대기아차도 이미 다 대응책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잘 준비하는 기업과 닥쳐서 이렇게 하는 기업들 분명히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좀 리스크가 많은 업황이긴 한데 현대차 기아라는 이 회사 자체는 참 여러 가지로 대응을 참 잘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그게 이 주가의 뭐 상방은 제한되는 부분이 물론 리스크 때문에 있는데 적어도 자체적인 힘으로 하방은 확실하게 좀 방어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뭐 충분히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올라가야죠. 그래야지 편하게 사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현대차 기아한테 좀 부담스러운 대목이긴 합니다. 자, 마지막은 LNG 발주 본격화 예상, 수주 기대감. 조선주들이 다시 좀 움직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네요. 제가 봤을 때 어제 조선주들이 이 LNG 때문에 움직이진 않았는데 복합적으로 좀 호재가 나와서 거의 한 달 만에 올랐습니다. 네. 거의 한 달 만에. 그동안에 아주 연하게 하락세를 보여주다가 뭐 그냥 보합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래서 어제 이제 복합적으로 재료들이 나와서 올랐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시죠. 네. 오늘 조선주 한번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셧다운 얘기 좀 해보죠. 이제 미국이 역대 셧다운 했을 때 왜 이제 이전에도 사실 미국 역대 정부에서 셧다운이 나온 것을 봤을 때 사실 특이한 부분은 아닙니다. 너무 자주 나오고 이 87년도 전에는 거의 뭐 매년 나왔다고 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이제 왜 87년도로 정했냐면 HTS에서 웬만하면 87년도 전권 자료가 안 나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87년도를 정했고 이제 현재까지 왜 셧다운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정부가 이제 셧다운이 됐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좀 많이 셧다운이 뭐 1일, 3일, 5일, 뭐 3일, 1일 이런 건 제외를 하고 21일, 16일, 34일 좀 오랜 기간 동안 그렇죠. 셧다운이 됐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좀 알기 쉽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뭐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95년도, 6년도에 이제 거의 뭐 3주 동안 셧다운이 있었을 때 이제 지출 삭감이랑 세금 인상 때문에 클린턴 정부 때 일단 셧다운이 있었고요. 오바마 정부 때는 네. 뭐 유명한 얘기죠. 오바마 맞아요. 케어 때문에. 네, 셧다운이 있었고 트럼프 정부 때 역대 가장 긴 게 이제 트럼프 1기 때 18년도, 19년도 걸쳐서 한 달 넘게 34일간 이제 셧다운이 있었었는데
지금 이 멕시코 장병 예산이 지금 셧다운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멕시코 장병 예산이죠. 일단 예산안 투표 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9년도, 18년도 한 달 넘게 셧다운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건 왜 셧다운을 하고 어느 기간 동안 셧다운을 했는지 우리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일련의 어떤 상황들이 닥쳤을 때 우리나라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흐름이 그렇죠. 나왔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21일 셧다운했을 때는 하락했습니다. 네, 16일 셧다운했을 때 상승했고 34일 셧다운했을 때 떨어졌다가 훨씬 더 올라가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셧다운 얘기는 남의 얘기다 정도로 봐도 크게 결국 우리 게 중요하다. 그냥 쉽게 표현하면 뭐 기후였다, 뭐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가가 움직였을 때 시장도 그렇고 그 왜 움직였는지,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 사실 그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죠. 네, 맞습니다. 항상 뒤에다 갖다 붙이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것도 이제 이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실 오늘 뉴욕 증시장도 동반 상승세를 하긴 했는데 개장 오전장에서는 하락했었단 말이에요. 특히 S&P 500 같은 경우는 좀 낙폭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어쨌든 다 오후장에 올라갔죠. 뭐 제약주하고 기술주들 덕분에. 그러니까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어쨌든 이게 셧다운 이 건이 뭐 굉장히 시장이 식어가지고 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처럼 이게 얘기들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사님 오늘 준비해 주신 이 자료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좋은 자료네요. 이게 좋은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게까지 큰 부담은 없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비교적 장기적으로 셧다운이 일어났을 때 코스피 차트를 알기 쉽게 그림으로 한번 그걸 보시죠.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자, 처음에 이제 노란색 부분이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됐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 흐름입니다. 뭐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하락을 했고요. 근데 보니까 그 전에 이미 굉장히 개파락을 하고 있을 때였네요. 네, 이제 그 전에 하락하고 있었던 구간이 뭐 셧다운 염려 때문에 떨어져서 그렇죠. 셧다운 한 다음에 더 떨어졌는지는 뭐 그렇게 볼 수도 뭐 있겠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 이제 95년도, 6년도 부분 빼고는 다 올랐습니다. 두 번째 장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2013년도 이때는 뭐 완연하게 올랐네요. 네. 물론 앞서서 앵커께서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는데 셧다운 나오기 전에 주가 분위기가 좋았었어요. 노란색 구간이 이제 미국 정부 셧다운 기간인데 그 전에 이미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특별한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마지막에 이제 트럼프 일기 행정기 때 흐름 그때 가장 길었을 때. 네. 이때가 이제 시작해서 떨어진 다음에 훨씬 많이 올라가고 완전히 V자 반등인데. 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많이 좀 해줬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주 뭐 오늘 요 이제 셧다운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명확하게 우리 시장이 아주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시장의 추세를 뭐 꺾거나 뭐 이렇게 할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뭐 일단 요것만 놓고 보면 셧다운 얘기는 더 뭐 재론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아주 굉장히 좋은 자료를 준비를 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 이슈 조선주에게 가보죠. 네. 예. 이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굉장히 좀 느리지만 역사적인 신고가 계속 갱신하고 있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네. 방산주? 네. 왜 갑자기?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조방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선주들은 지금 한 달 만에 올랐습니다. 주가가 이제 한 달 전에 방산주는 좀 이렇게 꾸준히 올랐는데 한 달 전에 오르고 정말 약보합, 강보합을 한 달 동안 유지하다가 어제 이제 한 달 만에 올랐는데 엔진까지 다 올랐죠. 근데 뉴스 타이틀은 LNG라고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다른 이유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 LNG선 관련돼서 이제 내용 한번 살펴보면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2단계 어떤 LNG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LNG선이 20척 이상 이제 필요하다는 예측이 좀 나왔고요. 일단 호주 우드사이드 에너지가 LNG선 16척에서 20척 정도 건조 위해서 초기 협상 중인데 이 가장 중요한 게 중국 조선사들을 배제하고 이제 한국 조선사들 위주로 그 일단 발주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스로그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하나오션 두 번째 LNG선 발주 확정 준비 중이고요. 그다음에 에버그린 LNG선 DF 이제 더블 엔진 더블 퓨얼 듀얼 퓨얼 이거죠? 듀얼 퓨얼이죠. 예, 이중 연료 엔진 발주 위에 두 개 조선사 선정하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이 그 중에서 한 7척 정도 수주를 좀
앞두고 있다. 이런 이제 시장 전망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어제 이 부분이 사실 더 뭐 셌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대사? 네, 캐나다 대사가 이제 현대중공 이제 방문해서 잠수함 건조 역량 확인을 한 부분들, 그다음에 현대미포가 어제 이제 예. 근데 이게 이제 재료가 좀 나왔죠. 이제 함정 MRO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함정은 좀 아니고 이제 보급함이죠. 그렇죠. 지원함이라고 보면 네,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2,224억 규모 피더 컨테이너선 3척 수주했다. 이제 피더 컨테이너선이라는 거는 현대 미포 조선은 큰 배는 잘 안 만들거든요. 중간 사이즈. 중간 사이즈만 만드는데 큰 배들이 주요 항구를 이렇게 컨테이너를 나르면 이제 피더 컨테이너선들이 좀 약간 중형 컨테이너선들이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조그만 항구로 이제 이게 날라주는. 나눠서. 네, 그걸 이제 피더 이게 바로 피더 컨테이션 이미지긴 한데 중요한 건 계속 저는 이제 조선주들이 한 단계 더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려면 우리가 보통 관세 협상에서 이제 3,500억 불 투자할 때 뭐 마스가가 굉장히 많이 언론이 노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협상이 조금 더 시장에 노출이 되면서 가시화가 되면 그때 조선주가 한 번 더 관심을 좀 받을 것 같고 어제 상승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네. 나갈 거냐라고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은 좀 뭐 기간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에이펙 정상에 있던 이제 21개 나라 정상들이 오는데 캐나다 이제 그 수상도 오죠. 특히 이제 여기 그 캐나다 잠수함 요 사업은 뭐 62조짜리다 뭐 등등등 뭐 이런 얘기가 어쨌든 나오면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우리가 좀 독일이랑 붙었고 그때 이제 총리가 왔을 때 아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뭔가 모종의 그런 진전이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좀 말씀하신 대로 기대감 뭐 이 부분이니까 팩트로 나왔을 때 들어가도 사실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미 조선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될 필요도 있겠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박 기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